지금 미래통합당 김재원 의원 다들 아시죠? 이 사람이 혹시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떼를 쓰고 있는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비유하자면 인질로 삼아서 그 마지막 땡깡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의 그 과거에 어떤 짓들을 벌여온 사람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위기에도 변함없는 목리 전문 야당의 악착같은 발목 잡기 더브리핑의 기사를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이죠. 이 사람이 이번에 그 기재부가 14조 3천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을 보고를 하자 또다시 지자체 협의와 특별법 제출이 완료돼야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14조 3천억 원, 여기엔 지방비 3조 1천억 원이 포함이 된 건데요. 지금 그 지방비가 2조 1천억 원에서 1조 늘어난 3조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출사업 삭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을 줄여서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그 기재부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이 50%로 그 기재부가 계속 반대를 하던 거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소득하위 70%로 이 폭을 넓혔고, 더 나아가서 총선 과정에서 황교안 전 대표의 강력한 제안이 뭐였습니까? 전국민 지급해라. 1인당 그땐 50만원씩 전국민 지급하라고 이런 재난사태에서 이렇게 꼭 전국민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적극 주장을 했었던 장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최대한 노력해서 결국에 그 합의안까지 만들어내고 겨우겨우 그 합의를 했는데, 지금 김재원이 쉽게 말해서 떼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하는 얘기가 3조 1천억 원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김 위원장은, 김재원은 정부 차원의 기부금 모집을 위해 필요한 법안도 하루빨리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야 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추경을 편성해서 기부를 받기 위해 법안도 당연히 추경안에 포함해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자체 확인이나 특별법 등의 예산 부수 법안 제출은 추경안 심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심의 지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자면, 결국 이 예결위원장을 가진 미래통합당은 최대한 목리를 부려서 정부와 또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완전히 그 단세포적인 심산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국민들을 되게 우습게 하는 거고, 즉 지금 그 전국민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일종의 인질 삼아서 저들이 지금 온갖 총선 패배에 대한 추태를 부리고 있다는 식의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말 그대로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뿌려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 점을 봤을 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는 싹 지워버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저렇게 추태를 부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그 자발적 기부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는 이 합의를 끌어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또 전입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들을 또 정부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또 기자회견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와서 보고하라면서 욕쟁이 여당 지도부는 매일 욕만 해대고 있다고 맹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욕쟁이 하면 떠오르는 건 미래통합당이에요. 이거는 진짜 뭐 빼박이죠. 대표적 선수가 누굽니까? 김진태. 뭐 예를 들어서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주강덕. 뭐 이외로도 나경원. 온갖 그 혐오 막말 뱉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죠. 민경욱도 대표 주자고요. 뭐 이현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미래통합당에 있었고, 이런 욕쟁이 여당 지도부라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홍남기 부총리한테 직접 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국간지기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이 나라 곳간을 먹으려는 건가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아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안 한다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우리 하겠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라 곳간을 먹으려고 한대요. 심지어 총선이 끝나니까.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말을 바꿔대는 미래통합당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총선 전에는 그렇게 절하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쇼맨십만 벌이다가 총선이 끝나면은 저렇게 말 바꾸는 행위 때문에, 그리고 막 가짜뉴스 뿌리고 막말 내뱉고 정말 눈살 찌푸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니, 그리고 그 장하준 씨가 글을 올린 거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곳간지기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계속 기재부가 그걸 반대를 했지만 우리나라 튼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 곳간을 먹으려고 한다는 게 웬 말입니까 도대체? 이분들은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대체 맨날 앞뒤 다른 얘기하고 있고 어느 순간 가보면은 자기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이 자체가 이번에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뿐만 아니라 각종 그 뭐 상임위, 그러니까 뭐 법사위라든지 이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절대로 저쪽에 내줘서 안 된다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원은 경고를 한다면서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욕쟁이 지도부 그리고 홍 부총리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이 이거죠. 앞으로도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헌법과 법률 규정에 의해 한치 소홀함 없이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결국에는 임기 다할 때까지 나 그냥 땡깡 부리겠다 이거죠. 언제부터 미래통합당이 헌법과 법률 규정대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하실 텐데요. 언제부터 저렇게 했는지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심사할 근거 자료를 달라 그러면서 재정통제기관인 국회가 정상적으로 예산안 심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 그냥 이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이 오른쪽에 있는 왼쪽이 심재철, 오른쪽이 김재원인데요. 김재원이 과거 2018년도 6월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음주뺑소니 수사무마 외압 의혹. 아니 법률과 뭐 원칙과 뭐 이런 거 타령할 게 아니라 음주뺑소니 뭔 짓 했는지 보세요. 이 김재원이 검사 출신이에요. 음주뺑소니 사고를 냈던 김주수 의성 군수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담당 검사한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심지어 이걸 자기가 자랑스럽게 떠들어댔다는 겁니다. 2005년 당시에 김 후보가 차관을 그만두고 낮술을 마셨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검사 출신인 김재원이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면서 담당 검사가 안동 출신이니까 지역 선배인 김 후보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그 검사도 그냥 벌금이나 때리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술 안 먹고 교통사고도 안 내고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이에 대해 욕하라면서 김군수를 두둔했는데요. 나는 차도 없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은 뭐 할 수도 없고요, 할 생각도 없는데, 김재원 너 정신 좀 차립시다 진짜. 아니, 앞에서 무슨 자기가 언제부터 그 법과 원칙을 지켰다면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장면 다들 아시죠?
예. 김재원 음주 논란 이때 난리가 났었어요. 19년도 8월 다들 기억하시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완전히 그 추가 경정 예산 삭감 폭을 두고 여야가 완전히 팽팽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본회의 날짜를 넘기고 다음날 새벽까지도 추경 신경전이 이어졌었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바로 그 김재원,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죠. 과거 자유한국당 김재원이 추경안 심사 도중 술 마신 상태로 드러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막 비틀거리고 아주 가관이었는데요. 아니 그 예산안 심의 총괄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 그때 당시 추경안, 동해안 산불,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예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 정말 중요하고 굵직한 예산들이 포함돼서 처리가 당시에 되게 시급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술 먹고 나타났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률을 근거로 뭘 한다고요? 오죽하면은 표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추경을 99일간 지연시키다가 막판에 무리한 감액을 요구하며 몽리를 부리다 혼자 음주를 했다. 정말 분노가 치민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실제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년도 11월에는 이해찬 2년 안에 죽겠네. 진짜 저런 식으로 아까 앞서서 다들 보셨죠? 막말 얘기. 막말을 일삼는 여당 지도부가 아니라 막말을 일삼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국회가 완전히 그 국민들한테 계속 외면당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더는 못 보겠다. 나는 김재원 같은 인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통합당 김재원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아니 자기 지금 공천 경선에서 탈락해놓고 저렇게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중랑을 경선에서 49.2%를 얻어서 윤상일 전 의원에게 패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지금 자기 떨어지고 나서 온갖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봐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경선도 통과 못한 인간이 무슨 염치로 저렇게 막말을 내뱉고 있는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김재원 같은 인간의 실체가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박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인터넷 곳곳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박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저런 막말 내뱉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공공의 역할을 하는 거를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 영상도 따로 편집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